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달 만에 영상을 보내드리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바쁜 일도 있고, 그래서 영상이 좀 늦었습니다. 대신에 오늘은 늦은 만큼 정말 알찬 내용을 이제 올려드릴까 싶은데요. 제가 중개업 18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18년 동안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쇼킹한 일을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직접 본 이야기인데요. 오늘 좀 올릴까 싶어요. 이 영상을 준비하는데 상당히 좀 마음적으로 조금 부담이 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성의를 표시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가 올릴까 싶어요. 썸네일에서 또 많이 조금 기대했던 영상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네, 실망하지 않도록 내용을 좀 알차게 보낼까 싶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한 2년 전에 지금부터 있었던 일인데요. 부산에서 제가 재개발업을 하면서 직접 본 이야기인데요. 보통 보면 이제 빌라를 이렇게 중개를 하잖아요. 이제 재개발 구역이다 보니까 그 단계는 사업 시행 인가 전에 설립 인가 나온 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매매 계약은 한 2년 전에 계약을 했는데, 2년 후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나서 감정평가 금액이 나타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객과 중개업자의 갈등이 시작됐던 부분부터 제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토지 이렇게 보시면은 토지 대장을 이렇게 올렸죠. 토지 대장에 보면은 이렇게 제가 필지는 정보에 의해서 이렇게 누출하기 좀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파랗게 안 보이게 해놨는데요. 필지가 실제로는 이렇게 두 필지입니다. 두 필지, 보통 한 필지일 때도 있지만 두 필지 이상, 어떨 때는 세 필지, 네 필지까지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계약서를 쓰게 되면은, 빌라를 보고 와서 계약서를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301호, 302호, 이렇게 한 동에 이렇게, 7, 8세대가 있잖아요, 빌라가. 근데 그 대지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 대지권은 뭔가 하면은 이제 땅이 차지하는 면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필지가 두 개라면 두 개의 그 면적을, 번지 면적을 더해가지고 전체 면적에서 각각 이제 그 집이 차지하는 이제 지분이 몇 평인가 이거를 계산하는 게 이제 토지 대장에 나타나는 이제 토지 대지권 등록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기 해당 건은 이제 두 필지라서 필지를 이렇게 두 개를 더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132제곱미터죠. 그죠? 근데 한 필지가 132필지고요. 다음 또 화면 볼까요? 다음 화면.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집이다 보니까 한 동에 이제 공유지 연명부 해가지고 8명이 이제 대지권 등록부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요게 이제 한 필지의 대지권이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보면 여기는 132제곱미터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대지권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자면 공을 이렇게 3개 붙여가지고 132000에 265545 해가지고 실제로는 이제 132제곱미터고 이제 26.5 제곱미터고 이렇죠. 그죠? 요걸 이제 평으로 환산하게 되는 요런 방법은 이제 조금 다음 화면에 또 말씀드릴게요. 일단 요렇게 한 집번에 대지권이 요렇게 몇 분의 몇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요걸 일단은 보여드리고 다음 화면 또 보실게요. 요거는 이제 아까하고 다른 이제 번지의 토지 대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토지 대장에 보시다시피 요게 이제 번지가 다른 면적에 대한 174제곱미터라는 거죠. 요거는 또 이제 어떤 사람으로 여럿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공유지 연명부에 또 요렇게 여러 사람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8명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명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필지가 이제 두 개의 필지 중에 이렇게 차지하는 면적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대지권 등록부죠. 요게 토지 대장 뒤에 나오는 대지권 등록부. 요게 이제 한 빌라에 8집에 있는
그 두 필지에 그 대지권으로 되어 있는 공유지 연명부 표시입니다. 네, 요거를 이제 그 A와 B의 그 필지를 합쳐가지고 대지권을 계산해 난 건데요. 여기 101호부터 402호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두 필지의 합산이 바로 이거죠. 필지가 두 개니까 당연히 두 개를 합치는 걸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요렇게 여기 딱 보시면 이렇게 어떻게 여기 8가구가 한 빌라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 동에 8집이 돼 있는데 이렇게 면적이 다를 수가 있을까요? 참 특이하죠. 이렇게 다르니까 총 306제곱미터면 약 99평 정도인데요. 두 필지의 합이. 근데 이렇게 대지권이 집집마다 다르죠. 여기는 같은데 요 두 집이 또 다르고 여기도 다르고 완전 이 집은 401호 같은 경우에는 완전 5.7 빵빵. 이건 뭐예요? 5 곱하기 0.3025 하면은 대지권이 눈에서도 포가 나죠. 한 평, 1.5평밖에 안 돼요. 2평도 안 되는 대지권이고. 이건 뭡니까? 37.915. 이거는 뭐 10평 더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건 뭐예요? 11평이잖아요. 11평. 이거는 뭐 1.5평. 이거 완전 중구난방이죠. 그죠? 이런 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중개를 한 거예요. 그냥 집을 보러 가니까 뭐 402호도 팔고 301호도 팔았으니까 뭐 그런 형태거니 생각하고 그냥 무심코 계약서를 쓴 거예요. 쓸 때는 몰랐죠. 어떻게 나중에 알게 됐느냐. 사업 시행 인가가 나기 전에 보면은 그 감정평가를 두 사람이 와서 합니다. 한국감정원이나 안 그러면 개인 어떻게 두 군데에서 사설기관이라 해서 두 개의 그 감정회사가 뽑혀가지고 이렇게 감정평가를 해서 이제 쪽지가 감정평가 결과가 집으로 날아갑니다.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발견하기 힘들어요. 진짜. 이렇게 이걸 누가 다 이렇게 확인하고 다 하겠어요. 이것이 이제 바로 중개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다행히 뭐 부동산 18년간 큰 중개사고는 없었는데요. 제가 그래도 중개를 오래 하던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중개사고를 겪은 중개업자는 너무 놀래갖고 제가 좀 그래도 지인이라 보니까 저한테 전화가 와서 달려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걸 보고는 정말 와,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 세상에 이런 일이다, 진짜. 그러면서 이 일이 저한테 안 닥친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근데 이건 누구나 다 진짜 겪을 수 있는 일이다. 이걸 누가 발견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이런 일이 있구나. 제가 네이버에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진짜 대지권이 다른 이런 게 있다고, 다를 수 있다는 게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개 이상의 필지가 있다면, 물론 1개만 있다고 해도 정말 그 대지권을 자세히 봐야 된다는 거죠. 세밀하게. 특히 2개 이상의 필지가 있다면 필지 합산을 다 해가지고 그 면적으로 환산해서 대지권까지 볼 수 있는 이런 중개업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재개발 구역에서 빌라를 매매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중개사고의 유형입니다. 전 진짜 쇼킹했습니다. 진짜로. 대지권 비율이 세대별로 다를 수 있다는 거. 이건 진짜 상상 초월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또 그걸 여기 영상에는 다 안 실었는데요. 제가 참고로 또 건물도 한번 건축물 대장도 제가 띄봤거든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건축물 전용 면적이 세상에. 건축물 전용 면적도 이렇게 다릅니다. 지지각각. 그래서 제가 또 뭘 받는가 하면은 공동주택 알림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또 찾아봤습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요. 여기에 보신 바와 같이 아까 401호는 대지권이 1.5밖에 안 되는데 1.5평밖에 안 되는데 여기 402호하고 공동주택 가격이 차이가 안 나요. 공동주택 가격 알림이는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가격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제대로 못 잡고 그냥 과표로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참 쇼킹한 일이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사실 사업 시행 인가 전에 감정할 때 발견된 이 상황,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물은 노후화돼가지고 어차피 건물값도 별로 없는데 대지권이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상당히 중요해서 그 수천만 원의 가격 차이가 옆집하고 다르다는 거. 이러면 정말 바로 물어줘야 됩니다, 돈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물론 나중에 재개발을 해서 입주할 때 되면 피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많이 올라가니까 그냥 참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몰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대지권을 보지 못한 1차적인 중개업자의 과실이잖아요. 이게 바로 중개사고의 유형이에요. 그게 저한테 안 일어난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항상 제가 중개업을 오래 했다고 자랑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면 할수록 할 게 너무 많고, 또 진짜 중개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본인도 잘해야 되겠지만 운도 따라가 줘야 된다는 거. 예전에 일어났던 토지 사기 100억대 사건, 이거 아직도 종결이 안 됐잖아요, 그죠? 미제 사건 아닙니까? 정말 재수 없으면은 중개사고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이 점점 험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손해보고 가만히 참을 사람은 없거든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약간 흥분을 하면서 이렇게 올리게 되는데요. 진짜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많이 중개하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의 포인트는 뭡니까? 대지권. 이거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지권이 몇 분의 몇 이렇게 나오면은 사실 000000 이렇게 막 작은 글씨로 나오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같은 아파트, 같은 빌라 한 동에서 이렇게 건물 면적도 다르고 대지권 면적도 다를 수 있는지 참 의아해스럽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물론 이런 거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또 상상도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앞으로도 또 그런 게 있으면은 담아가지고 제가 영상 올릴게요. 오늘은 제 나름대로 부동산 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네, 부족한 영상이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또 더 유익한 영상이 있는지 열심히 공부하고 찾아보고 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